자, 새로운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배우면,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볼 거예요. 상황. 자, 우리가 게임 회사를 다닌대요. 그러면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졸지 말고. 자, 게임을 만들어야 된대요. 자, 게임에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그 한 명의 사람은 정보가 나이, 이름, 고향,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게임을 만들었을 때 사람은 당연히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2명이고 그 정보가 4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함수, 즉 introduc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함수 실행이죠. 그죠? introduce라는 함수 실행한테 지금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요 함수인데, 얘가 사람의 정보를 age, name, hometown, favorite food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크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함수가 있는데 나는 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정보가 몇 개? 4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함수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몇 개 받아야 돼요? 그렇죠. 4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배울 개념이 뭐냐면 구조체라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 배운다고요? 구조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구조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파이썬이나 자바 배우시는 분들은 구조체에 관련된 개념이 거기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똑같은 구조체라는 개념을 쓰진 않아요. 구조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2명 있단 말이에요. 2명. 그죠? 사람 1명, 사람 2명. 근데 사람에 대한 정보가 몇 개 있다고요? 하나, 둘, 셋, 4개.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사람에 대한 정보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추가해줘야겠죠. 그죠? 사람에 대한 정보가 또 추가되면 여기도 추가해줘야 되고, 여기도 추가해줘야 되고, 여기도 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지금 1명인가요? 2명이죠. 그러면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몇 개를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 추가될 때마다 그 100명한테 몇 번 추가해줘야 되죠? 당연히 100번 추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폴더를 관리를 하는데 폴더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10개의 폴더가 있는데 이 10개 폴더에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파일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 넣어줘야 돼요? 한 번? 2번? 3번? 그러니까 총 10번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라는 걸 쓸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가 갑자기 사람에 대한 취미가 추가됐어요. 자, 하비. 취미? 하비? 그래요. 자, 여기에 뭐 테니스. 그 다음에 얘는 뭐 골프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추가하고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누구한테도 넘겨줘야 돼요. 요 함수한테도 당연히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그쵸? 굉장히 번거롭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바다라고 해봅시다. 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항구가 있고, 바다가 아니라 항구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을철 과일이 뭐가 있나요? 이제 슬슬 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귤 박스가 있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재배한,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 귤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귤 9상자를 재배를 했어요. 더 많이 재배를 했겠지만, 자, 그래서 귤 9상자가 있을 때 하나는 뭐 싱가포르, 우리 귤이 유행을 터가지고 뭐 전 세계 각지로 우리나라 귤을 보내야 된대요.
하나는 뭐 싱가포르, 하나는 뭐 미얀마, 하나는 호주, 하나는 뭐 미국, 하나는 일본 등등. 아무튼 세계 각지로 우리가 요 귤박스를 보내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그 귤박스를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묶어놨어요. 이렇게. 세계 각지로 보내야 되는데 이 귤박스를 묶어놓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세계 각지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묶어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따로 갈 거 왜 묶어놨을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귤 9상자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있는 어떤 김씨 아저씨가 제주도 귤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 러시아 사는 김씨 아저씨한테 보내야 된대요. 한인 교포한테 보내야 된대요. 한 명한테. 자, 그러면 얘를 묶어두게 되면 이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한 사람한테 보낸다 하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묶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화물선에 이 녀석을 옮긴다 해볼게요. 이렇게. 자, 화물선에 이걸 옮기기 위해서 몇 번 옮겨야 돼요, 당연히? 그죠? 9번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화물선에 9번 옮기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화물선이 또 어디로 가요? 항구에 도착해요. 그럼 몇 번 내려요? 9번 내려요. 그렇죠? 또 항구에서 내리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중간 집화장까지 가는 트레일러한테 9번 실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또 내려가지고 그 허브, 이제 택배에는 허브라는 게 있어요. 허브. 뭐 그 식물 허브 말고 택배 허브라 해가지고 중요한 그 택배를 보내는 그런 중심부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내리면 당연히 9번 내려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택배 아저씨한테 또 9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9번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번거롭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주는 기술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죠? 한 사람한테 보낸다 했을 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몇백 배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능, 이것 때문에 구조체가 존재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묶어주는 기술은 결국에는 좋다라는 게 쉬는 시간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가 D강의장이잖아요. D강의장이 이렇게 있는데, D강의장에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계란 30알이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계란 30알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계란 30알이 이렇게 있는 와중에 이 계란 30알을 여러분들이 트레이에 담는, 보통 한 판에 30알 담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이 없이 계란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무실로 옮겨야 된대요. 사무실로 이렇게 이제 요거 여기다가 옮겨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계란 옮기려면 그러니까 하나씩밖에 못 든대요, 계란이. 그러면 몇 번 옮겨야 돼요? 그렇죠. 30번씩 옮겨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프레임, 계란 한 판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프레임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몇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이제 손님을 초청했어요. 집에 손님을 초청했는데 밥이 있고 밥이랑 뭐 국이랑 반찬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세 접시가 있다 해볼게. 손님이 예를 들어 20명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낱개로 풀어져 있으면 이런 걸 몇 번 세팅해야 돼요? 당연히 20명이니까 하나씩 20개씩 계속 세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주방에서 안방으로 옮겨야 된대요. 아니면 또는 뭐 손님이 있는 뭐 거실이라든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옮기려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를 옮길 수 있는 이런 쟁반이 하나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옮기는 게 엄청 편하겠죠. 그리고 뭐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쟁반이 없으면 하나씩 들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반반 2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만 그러니까 반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일이 20명이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의 손님이 있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쟁반이 있으면 그런 사건이 아예 일어날 수조차도 없게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옮길 때도 굉장히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요 구조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식판이에요. 식판.
요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라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지금. 자, 저는 맨 위에다가, 자,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어떤 원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스트럭트, 그 다음에 펄슨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펄슨은 그냥 구조체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스트럭트, 펄슨.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녀석 자체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식판 하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반 하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쟁반 하나를. 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몇 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죠? 자, 합의 뺄게요. 몇 개의 정보라고요? 그렇죠. 총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개에 있는 정보를 저는 여기다가 위임을 할 거예요. 자, 20kg.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여기에 값이 필요 없는 게 값이 필요 없고 여기다 값을 넣는 건 아니 값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차피 펄슨 1이면 의미가 없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펄슨은 뭐죠?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문장의 맥락상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펄슨 1을 안 붙여도 사람의 나이구나, 사람의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 사람의 고향이구나, 그 다음에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이구나, 이렇게 문맥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슨 1이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식판을, 그러니까 쟁반을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쟁반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쟁반 만든 게 아니에요. 아직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스트럭트 펄슨이라는 건, 즉 이렇게 만든 구조체는 말 그대로 쟁반의 설계도예요. 쟁반의 설계도. 자, 지금 여러분들이 스트럭트 펄슨 이렇게만 따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에 불과합니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건물 설계도가 있다 해서 건물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건물 설계도는 말 그대로 건물 설계도일 뿐이지 설계도를 기반으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건물 설계도 자체가 건물이 아닌 것처럼 얘도 말 그대로 사람 설계도예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일 뿐이지 이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스트럭트 펄슨 P1, 이게 사람 하나를 정의한 거예요. 여기 스트럭트 펄슨을 쉽게 말해서 데이터 타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트 P2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몇 바이트? 4바이트짜리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이 P1이라는 게 스트럭트 펄슨 타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P2에는 정수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펄슨 P1에는 뭐가 들어간다? 사람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지금 쟁반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즉 반찬, 국 이런 식으로 밥 4개 담을 수 있는, 밥과 뭐 반찬 등을 4개 담을 수 있는 쟁반을 설계도고, 그 다음에 그 쟁반을 하나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쟁반에는 음식 몇 개 담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죠? 4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뭐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봤을 때 4개네? 4개 담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담냐?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P1. 이렇게 담습니다. P1. 이거 외우세요. H 필요 없어요. 이 펄슨 구조체 안에, 즉 요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요 변수와 똑같이 지으시면 돼요. 근데 앞에는 점을 붙여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지금 사람이라는 걸 만들고 그 사람한테 4개의 정보를 지금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트럭트 펄슨 P2.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P2. 그 다음에 P2. P2. 자, 그러면 자, 메인 안에 지금 사람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명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요거 하나 한 명,
사람 2명. 그러면 사람 한 명당 몇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총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요렇게가 한 묶음이에요. P1에 속하는 P1에 속하는 정보고,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P2에 속하는 한 묶음. 자, 이 상태에서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인트로듀스 했을 때, 자기소개 했을 때, 사람 정보 줘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넘길 필요 없이 어떻게 넘기면 된다? P1.ag, 그 다음에 P1.name, P1.hometown. 자,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해주면 되냐면 그냥 P1만 넘겨주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만 넘겨주면 돼요. 당연히 지금 오류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참고로 함수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금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실행될 거야 라고 일종의 예고편이에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헷갈리면 그냥 웬만하면 함수는 위에다 쓴다 생각하세요. 아래다 쓰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사진을 한 5만 장을 찍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찍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2023년에 뭐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폴더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특정 사진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압축해서 보내주죠. 근데 만약에 애초에 폴더 안에 구역별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어때요? 이때는 뭐 봄, 뭐 이때는 뭐 여름, 이때는 뭐 가을, 뭐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나눠져 있으면 뭐가 편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지 말고 이 폴더 묶음을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주진 않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폴더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파일을 몇 개 넣은 거예요? 4개 넣은 거예요. 4개. 파일을 4개 넣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P2라는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몇 개? 4개 넣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첫 번째 사람 정보 달래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P1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P1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P2, 여기도 P2 주면 끝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낱개로 안 받고 폴더 자체를 받는 거예요. 사람 폴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사람을 받으면 됩니다. struct person p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가 없지만 A라는 함수한테 뭐 여러분들이 int A, int B는 뭐 10이라 20이라 됐어요.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 인자값으로 B 넘겼을 때 이 B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를 뭘로 받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B라는 거 넘겼을 때 매개 변수 뭘로 받아야 돼요? 인트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타입이 struct person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그 다음에 얘는 좀 달라져요. 어떻게? p.name, 그 다음에 p.ag, 그 다음에 p.hometown. 요거 외우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p.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바 배우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조체라는 개념이 자바 객체 배우실 때도 똑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자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를 아래도 선언하고 위에도 선언했었죠. 그래서 위에다 만약에 그러니까 아래다 함수를 정의할 경우에는 위에는 예고편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번거로우면 굳이 그렇게 안 써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를 밑에다 써도 상관없는데 뭐 예고편 정도는 써줘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건 있어요. 구조체는 무조건 요 include 밑에
무조건. 구조체는 매니로 적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얘 왜 했다고요? 얘는 폴더가 아니에요. 얘가 폴더인가요? 아니에요. 폴더에 대한 설계도예요. 얘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얘가 사람에 대한 설계도예요. 자, 이렇게 짜가지고 사람 몇 명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람 2명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사람에 대한 설계도일 뿐이지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얘 자체가 쟁반이 아니고 쟁반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처럼, 자, 얘는 폴더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이게 바로 지금 폴더 하나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 다음 메인 안에 사람 몇 명? 2명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람 안에는 각각의, 그러니까 뭐 폴더를 했을 때 각각의 정의된 위치에다가 파일을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폴더가 그래서 몇 개 있다? 하나, 둘. 그래서 P1 폴더에는 P1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P2 폴더에는 P2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 1에 대한 정보 달라 하면 이렇게만 넘겨주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도 낱개로 받다가 이제는 뭐 받아요? 폴더로 받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 타입 변수랑 다를 게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도 일반 타입 변수처럼 행동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구조체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